익히 아시다시피 이 세계는 거시세계와 미시세계로 구분됩니다. 거시세계는 우리가 사는 세계, 즉 우리가 직접 겪을 수 있는 세계를 의미하며 미시세계는 우리가 직접 겪을 수 없는 아주 작은 소립자들의 세계를 의미하죠. 이렇게 두 개의 세계로 나눠져 있는 이유는 단순히 크고 작고의 차이를 떠나 두 세계에 적용되는 물리법칙의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거시세계의 고전역학은 미시세계에서 통하지 않고 미시세계의 양자역학은 거시세계에서 통하지 않죠. 그럼 미시세계의 물질이 얼마나 많이 모여야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거시세계로 나올 수 있을까요? 물론 측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명확하게는 알 수 없겠으나 우리는 어느 한 특별한 숫자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아보가드로 수입니다. 주로 화학에서 쓰이는 단위인 몰은 어떤 물질이 그 화학 식량만큼의 그램 질량을 갖게 되는 입자의 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원자량이 1인 수소는 1g이 되기 위해 1몰에 해당하는 원자가 필요하고 원자량이 12인 탄소도 12g이 되기 위해 탄소 원자가 1몰만큼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런 1몰에 해당하는 입자의 개수를 아보가드로 수라고 부르는데 이는 6.022144076 곱하기 10의 23제곱으로 대략 6 뒤에 0이 23개나 붙는 수로 억, 조, 경 다음에 오는 해 단위까지 가서도 6천을 곱해야 하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엄청나게 큰 수입니다. 무려 이 정도나 되는 수의 원자들이 한데 모여야만 미시세계를 벗어나 거시세계로 들어서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 겪을 수 있는 물질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보가드로 수는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는 좀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운 큰 숫자지만 동시에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한 인식을 통째로 바꿔버리게 만드는 마법 같은 수이기도 합니다. 아보가드로 수는 단순히 자연 법칙으로서 갖는 의미 이상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뛰어넘어 초월적으로 연결돼 있음을 시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함께 알아보죠. 경계라는 건 무엇일까요? 먼 곳에서 지구를 보면 하늘과 땅의 경계는 마치 칼로 잘라놓은 듯 명확하며 아주 매끄러운 표면을 가진 원형의 행성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바다에는 파도가 넘실대고 육지에는 평원 사이로 뾰족한 산맥들이 모습을 드러내죠. 구슬처럼 매끄러워 보이던 지구의 부드러운 표면은 온데간데 없고 거칠고 불규칙하고 울퉁불퉁한 표면이 지구를 덮고 있죠. 미시세계까지 확대해본다면 어떨까요? 이곳에서는 중력이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는 완전히 사라지며 따라서 땅이 하늘이고 하늘이 곧 땅이 되죠. 대한민국에는 남한과 북한을 가르는 휴전선이라는 뚜렷한 경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휴전선을 가까이서 보면 어디까지가 남한이고 어디까지가 북한인지 모호해집니다. 이 흙들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남한이라고 북한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핸드폰이나 모니터의 화면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경계가 확실해서 지금처럼 뜨억맨의 영상을 보면서 자막도 읽을 수 있지만 이를 고배율로 확대해본다면 그저 빛을 내는 발광 다이오드만 있을 뿐 경계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모든 것들에 이름을 붙이죠. 그런데 이름을 붙이는 것은 구분하는 것이며 구분하는 것은 곧 경계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름이라는 경계는 또 서로의 소통과 이해를 자주 가로막아서 국가 갈등, 종교 갈등, 정치 갈등은 물론 남녀 갈등, 세대 갈등 등 온갖 갈등과 혐오를 만들죠. 그런데 사실 이름 때문에 생겨난 경계들은 실체가 전혀 없습니다. 이름이란 것은 본래 자연에 속한 것이 아니며 인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인간만의 관념에 지나지 않습니다. 불쌍하게도 인간들은 이름이라는 허구적인 관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본질 자체를 보지 못하고 이름을 본질로 착각하는 동물이죠. 이는 고작 이름 세 글자가 그 사람의 정체성 전부를 대변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뜨억맨이라는 이름을 생각하면 대부분 잘생기고 멋진 사람을 떠올리지만 내면에 인간적이고 따스한 마음을 가진 뜨억맨까지 드러내지는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세상의 모든 이름은 그리고 경계는 인간이 만든 실체 없는 허상이자 허구입니다. 그렇다면 경계로 나누어져 있지 않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말이죠. 여기 아프리카의 어느 시골 마을에 사는 한 소년이 길거리에서 노상방뇨를 하고는 기분이 한껏 좋아져서 친구들과 공을 차러 뛰어갑니다. 소년이 떠난 자리에는 소변이 고인 채로 덩그러니 남아있습니다. 자, 인간의 소변은 약 90%가 물인데 이 소년의 소변에는 물 180ml가 들어있군요. 그렇다면 이 소변에 포함된 물 분자가 몇 개나 될까요? 물은 수소 2개와 산소 하나로 이루어진 분자로 화학식이 H2O죠. 수소의 원자량은 1이고 산소의 원자량은 16이니 모두 합치면
합치면 원자량이 18이 되며 물 분자 1몰이 곧 18g인 셈입니다. 또한 물 180ml는 통상적으로 180g쯤이라고 볼 수 있으니 180g을 18g으로 나눠보면 10몰의 물 분자가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 분자 10몰을 아보가드로 수에 대입해보면 6 뒤로 0이 24개나 붙는 단위가 나오는데 이는 해 다음 단위인 자 단위까지 오는 숫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한 소년이 방뇨한 이 소변에는 무려 물 분자가 6자개나 들어있던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변의 물 분자들은 표면부터 점차 증발하기 시작합니다. 6자개나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소변의 물 분자들은 하늘로 올라가 지구의 대기에 뒤섞여 떠다니게 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인 대한민국의 중부 상공에 저기압에 동반된 비구름대가 형성되며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빗물은 흐르고 흘러 강 상류로 모였고 정수장의 복잡한 시스템을 거쳐 한 집의 수도관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당신은 목이 말라 컵에 정수기의 물을 따라 마십니다. 벌컥 벌컥. 그렇습니다. 당신이 방금 마신 이 물컵 한 잔에는 한 달 전 아프리카의 시골 마을에 사는 한 소년이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방뇨한 소변의 물 분자가 최소 몇백 개는 들어있었으며 따라서 당신은 방금 아프리카 소년의 소변 일부를 마신 게 됩니다. 어디 그뿐만일까요? 이 물컵 한 잔에는 인도의 중년 남성이 뱉은 침도, 중국 여성이 조깅을 하며 흘린 땀도, 유럽 청년이 샤워를 하던 물도, 미국 식당의 웨이트리스가 서빙을 하다 실수로 엎질른 콜라도, 어쩌면 당신과 관계된 누군가가 당신 때문에 흘린 눈물 몇 개의 분자도 함께 담겨져 있죠. 사실 당신이 별 생각 없이 그저 시원하다 생각하며 마신 이 물 한 잔은 지구에 사는 모든 인간들의 역사가 담겨져 있던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동물도 식물도 포함되죠. 만물이 원자로 이루어진 이상 이는 물로만 한정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공기를 보시죠. 일상적으로 공기 약 22.4리터에 아보가드로 수만큼의 공기 분자들이 들어있고 지구 대기의 전체 무게가 약 5 곱하기 10의 18제곱킬로그램이니 한 번 숨을 들이킬 때 2리터의 공기를 마신다고 가정한다면 그 한 번의 숨에는 누군가의 폐를 거쳐온 공기 분자가 대략 20개는 들어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당신이 방금 들이마신 이 공기에는 오래전 석가모니의, 예수의, 무함마드의, 공자의, 세종대왕의,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그리고 히틀러의 허파에 들어갔던 공기 분자가 최소 수십 개에서 수천 개는 들어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석가모니의 허파에 있던 공기 분자가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의 허파로 들어가고 예수의 허파에 있던 공기 분자도 반야심경을 외는 스님들의 허파로 들어가고 히틀러의 허파에 들어있던 공기 분자가 유대인들의 허파로 들어가서 그들의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 인간뿐일까요? 이 호흡 한 번에는 오래전 멸종한 공룡들과 사바나의 사자와 태평양의 고래와 아마존의 식물 등 모든 호흡하는 생물의 삶도 담겨져 있죠. 우리의 신체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탄소와 수소, 산소, 질소 등 무수히 많은 원자들이 모이고 모여 뼈를 이루고 살을 이루고 장기를 이뤄 살아가고 있는데 이는 대략 7 곱하기 10의 27제곱개라는 아보가드로 수보다 0이 뒤에 4개나 더 붙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원자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순환의 시간이 더 오래 걸릴 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역시 오래전 과거에 살았던 누군가의 혹은 무언가의 일부를 이루고 있던 것들이 죽고 흩어져 다시 모여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와 석가모니와 무함마드와 공자와 세종대왕의 몸을 이루던 원자들 또한 작게라도 우리의 신체 일부분을 이루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원자론적 입장에서 본다면 생명의 죽음은 단지 내가 살면서 먹고 마시며 차곡차곡 모아놓은 원자들을 다시 흩뿌리는 일이며 반대로 생명의 탄생과 성장 과정은 누군가의 혹은 무언가의 죽음으로 흩뿌려진 원자들이 다시 모이는 일입니다. 삶 속에 죽음이 있고 죽음 속에 삶이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어마어마한 개수의 원자들은 내가 죽으면 결국 널리 흩어져 미생물이 되고 나무가 되고 곤충이 되고 새가 되고 돼지가 되고 또 다른 인간이 됐다가 또다시 미생물이 되겠죠. 50억 년 후라면 지구가 태양에 삼켜져 우리의 몸을 거쳐온 모든 원자가 태양의 일부가 될 겁니다. 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운 좋게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지 않았다면 아주 멀리 떨어진 외계 얼음 행성의 얼음 조각 일부가 되거나 지구와 닮은 행성에 도달해 인간과 비슷하게 생긴 외계인의 몸을 이룰지도 모르는 일이죠. 원자는 우주가 끝날 때까지 사라지지 않으며 특정 생명체에 영원히 머물러 있지도 않습니다. 인간을 비롯한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이 원자를 아주 잠깐 빌려 몸을 이루고 살다 다시 토해내기를 반복할 뿐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죽어도 다시 태어나며 생이 반복된다는 불교 사상 윤회를 과학적으로 해석한다면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아보가드로 수는 결국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당신의 몸이 결국 내 몸이요 내 몸이 당신의 몸이며
당신과 나는 우리고 생명을 비롯한 우주의 모든 물질 자체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두 하나이며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수. 이처럼 아보가드로 수는 모든 것들의 경계를 허무는 마법 같은 수인 겁니다. 갑자기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지난주에 전봇대에 노상방뇨하신 분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 몸에도 물 분자가 충만해졌습니다. 500년 전에 호랑이한테 물려 죽은 누렁아 고맙다. 네 몸에 있던 탄소 원자가 내 근육이 됐다. 덕분에 콧구멍을 벌렁거릴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숨쉬며 내뱉은 이산화탄소로 집 근처의 나무들이 광합성을 해서 그때 생긴 산소로 제가 숨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시네요. 경계라는 허구의 관념을 무너뜨리고 아보가드로 수의 의미를 떠올리면 이처럼 여러모로 세상이 재미있어집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